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원격 영상 3회차 국어 수업을 맡게 된 교사 강병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주변에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예방도 열심히 해줘야 되고 격리도 열심히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몸을 잘 보호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음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죠.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랑 월요일 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 감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비타민C도 섭취하고 잠도 많이 자고 게으름도 많이 부리고 하면서 선생님들 최대한 몸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월요일보다는 화요일보다는 오늘이 더 많이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건 편집돼서 몰랐을 텐데 선생님이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에 수요일 영상을 촬영하는데 한 2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괜찮은 영상이 안 나오고 중간에 기침 같은 걸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수요일날 당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과 저의 비밀까지는 아닌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열심히 선생님이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걸 과제 아닌 과제로 내드렸죠.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라. 머리, 귀, 입, 배, 발, 손, 눈에 관한 관용 표현은 솔직히 선생님보다는 더 오래 사신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다. 다만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는 이걸 조금 더 여러분께 조금 더 논리정연하게 조금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차이밖에 없고 실제로 이 종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확률이 더 높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왜 빨리 안 뜰까요? 자, 한번 볼까요? 모든 별로 우리 몸과 관련 있는 관용 표현을 찾아 써보고 그 뜻을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선생님 이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영상 잘 보신 거예요. 그분들이 수업 잘 들으신 거고요. 선생님이 이걸 또 하는 이유는 그냥 별표를 치고 싶네요. 그냥 선생님 생각에는 또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특히 신체 부위와 관련된 관용 표현은 조금 더 우리가 실생활 좀 많이 쓰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머리를 굴리다, 머리를 맞대다, 또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귀가 얇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입은 입을 맞추다, 그리고 입에서 풋내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입이 뭐라고 할까요? 입 맞추다, 입을 모으다, 그리고 입에 거미줄 치다 뭐 이런 것들 다 선생님이 말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뜻을 모르거나 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모르면 선생님께 등교한 다음에 선생님께 꼭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가 아프다. 또 뭐가 있을까요? 배가 등에 붙다. 선생님 항상 라이브로 진행하는데 선생님 컨디션에 따라서 선생님 지난 시간에는 이거 못 썼잖아요, 그죠? 배에 관련된 관용 표현이 생각보다는 선생님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서 이걸 못 썼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감기 기운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조금 올라오는 편이에요. 발이 넓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손을 내밀다, 그 다음에 손이 크다 이런 것들 있고, 눈을 붙이다, 눈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 눈살을 찌푸리다 뭐 이런 것도 눈에 관련됐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모둠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원격 수업이니까 못하고 관용 표현을 찾아서 보고 그 뜻을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라는 게 여기에서 목표니까요. 하나하나 조금 따져봐야겠네요. 자, 일단 관용 표현이란 뭘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 못 해줬죠? 관용 표현이란 사전적 의미 대신에 새로운 뜻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언어와 특정 언어, 특정 단어와 특정 단어가 결합하면 사전적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해석이 하나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들내미들한테 조금 쉬운 설명인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특히 RPG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렇게 세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랑 따로 착용할 때는 세트 효과, 세트 스킬이 발동되지 않는데 얘랑 같이 착용했을 때는 세트 효과가 발현된다라는 거죠. 세트 효과가 발현돼서 뭐 특정 수치가 높아진다거나 특정 스킬이 생긴다거나 그런 거랑 똑같이 이렇게 이 단어와 이 단어의 결합으로 인해서 사전적 의미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생성시키는 것을 우리는 관용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랑의 결합이 아닐 때는 사전적 의미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많죠. 뭐 이렇게 머리를 기르다, 뭐 정확하게는 머리카락을 기르겠다라겠지만서요, 말이 잘 안 되네. 뭐 이렇게 머리를 기르다라는 건 사전적 의미로 돌아가지는데, 머리를 굴리다의 결합은 이렇게 세트 효과가 발현되는 것처럼 얘랑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해석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게 관용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결합시키지 않고 따로 결합시키면 그 새롭게 생겨난 의미는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좀 난해하죠? 해보면 알아요. 쭉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면 무조건 알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자, 일단 머리를 굴리다라는 건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생각을 더 깊게 하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게 사전적 의미인데, 이 뜻이 아니라 경청하다,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듣다, 경청하다라는 게 새로운 뜻이 생기는 거고요. 입을 모으다 라는 건 이렇게 입을 모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의 입을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다라는 새로운 뜻이 발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배가 아프다. 진짜로 배가 진짜 고통스럽게 아픈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잘된 것에 대해서 시샘이 나는, 이렇게 샘이 나거나 질투가 나는 현상을, 새로운 뜻을 발현해서 배가 아프다라고 해석하죠. 그 다음에 발을 구르다. 진짜로 이렇게 발을 구르는 것이 아닌 어찌할 바를 모르다라는 새로운 뜻이 창조됐고요. 손을 내밀다. 이렇게 진짜 손을 내밀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다 라는 새로운 뜻이 발현되는 거고요. 눈을 붙이다. 진짜로 이렇게 눈을 테이프나 풀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라 눈을 붙이다 라는 건 잠을 자다 라는 새로운 뜻을 발현시킨 거죠. 자, 그 외에도 선생님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르다, 진짜 머리에 피가 안 말랐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어리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귀가 얇다 라는 건 줏대가 없다. 진짜 귀가 얇은 게 아니라 줏대가 없이 이 말에도 흔들리고 저 말에도 흔들리는 사람을 귀가 얇다 그러고요. 입을 맞추다 라는 건 여러 사람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의를 하다 라는 새로운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가 등에 붙다. 배가 등에 붙다 라는 건 그만큼 많이 못 먹었다, 배가 고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발이 넓다 라는 건 인맥이 넓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손이 크다 라는 건 진짜 왕손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뭐 음식이나 배포가 엄청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뭐 상황극을 해보면 뭐 A, B, A. 엄마, 우와, 오늘 상다리가 부러지겠어요. 엄마 오늘 누가 와요? 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 아들이랑 나랑만 둘이 먹을 건데 엄마 손이 커도 너무 커.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라고 실제 생활에 쓰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눈이 높다 같은 경우에는 뭐 서강준이나 원빈, 뭐 그다음에 정우성, 장동건, 뭐 이런 사람, 뭐 김범, 뭐 이런 사람들을 이상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높죠. 그다음 뭐 김태희, 아이유, 뭐 수지, 설영, 뭐 이런 사람들을 이상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눈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이 행위를 되게 많이 해볼 거예요. 어떤 특정 관용 표현이나 속담을 주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상황을, 이런 관용 표현이나 속담이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을 창조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단원에서 목표로 하는 재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속담이나 이런 관용 표현을 쓸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활동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확진자 수가 너무 많네요. 많아도 일단 다음 주는 뭐 이렇게 모든 구성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런 직접적인 상황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건 중요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배운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다음처럼 오늘의 다짐을 짧은 글귀로 표현해보자. 우리 학급 일에 나몰라를 하지 않기,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지금 줄 그어져 있는 게 관용 표현인데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잘 쓰다 보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로 부여된 관용 표현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 그냥 쓰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인식하라 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게 관용 표현이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선생님도 다짐을 한번 해야겠죠. 오늘의 다짐, 수업 시간이 큰일 났다. 자, 수업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게 수업을 하는 게 선생님의 다짐이고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다 라는 그런 관용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자, 이렇게 이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겠네요. 실제로 이런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런 쌓아 올리는 탑에 기초가 되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정리는 선생님이랑 같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용 표현이란 특정 사회나 언어 공동체에서 쓰이는 관습적인 언어 표현 방식으로, 즉 그냥 오래전부터 써내려왔다라는 소리예요. 관용 표현이란 옛날부터 써내려왔다라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다음,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이건 좀 중요해요. 선생님 시험과는 별개로 이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관용 표현을 쓰려면 적어도 2개 이상의 낱말이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의 낱말로는 관용 표현을 성립시킬 수가 없어요. 머리다, 아프다, 넓다, 크다, 이렇게 한 단어로는 관용 표현을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은 조금 중요해요. 좀 수학적 접근을 하는 거죠. 적어도 2개 이상의 낱말은 필요하다라는 건 알아주셔야 돼요. 자,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말을 가리킨다. 사전적 의미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죠. 자, 관용 표현은 2개 이상의 낱말이 한 덩어리로 굳어져 하나의 낱말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없다. 자, 이렇게 머리를 맞대다라는 건 관용 표현인데요. 진짜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머리와 선생님 머리가 이렇게 맞대어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맞대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합쳐서 고민하다라는 소리죠. 어떤 일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면서 해결한다라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머리를 맞대다 낱말 두 개죠. 이렇게 하면서 얘랑 결합했을 때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거죠. 마치 세트 효과처럼요. 그러면 얘랑 결합하면 그 새로운 의미는 사라지고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얘랑 결합했을 때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다. 그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게 결합이 떨어지면 없어진다,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 걸 그냥 써놨을 뿐인데 조금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없다.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쓰면 상황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읽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간결하고 함축적이죠? 그리고 읽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또 구별 지었네요. 격언과 명언. 봅시다. 조금만 더 해야겠네요. 자, 격언과 명언. 다음은 어느 학생의 책상에 붙어있는 메모지이다. 여기에 적힌 격언과 명언의 뜻을 생각해보고 주제별로 묶어보자. 선생님, 격언과 명언의 차이점이 뭔가요? 격언은 뭐고 명언은 뭔가요? 별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격려하는 말, 유명한 사람이 한 말. 근데 유명한 사람이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격언과 명언을 꼭 구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한번 볼게요.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포자기와 같다. 야, 너무 멋진 말인데? 멋지네요. 태계 이황 선생님 말씀하셨네요.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합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이야, 뭐야? 역시 그때 보시는데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와, 야, 너무 멋있는데?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완전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뭔 개소리야? 아이고, 선생님 속마음. 리을은 선생님 마음에 안 와닿았어요. 미음, 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야, 그렇죠? 나는 함부로 쓸 수 있겠지만 시간 나를 기다려주지 않겠네요. 멋있네요. 친구란 두 신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이것도 좀 아리까리하네요.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야, 멋있는데?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야, 이것도 멋있네. 야, 이 사람은 어린 왕자 쓴 사람.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우유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 유전자공학 하신 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알고 계신 분이죠. 뭐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쌤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요. 에머슨, 쌤 모르겠고요. 이황 알고 있죠. 괴테 뭐예요? 괴테? 작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소포클레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명언은 선생님이 죽으라 들었던 명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 명언 요거 하나. 와, 요거 하나. 이야, 요거 하나. 넘어가고. 이야, 이거 하나. 이야. 다시 지어야겠다.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다음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거 하나. 선생님은 5개나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확실히 명언일지라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 말했을지라도 자기의 마음과 공감이 되는 명언이 있을 거고요. 공감이 되지 않는 명언이 있을 건데요. 선생님은 1, 2, 3, 4, 5는 선생님 인생과 경험에서 야, 이건 참 공감이 되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1, 2, 3는 조금은 나랑은 좀 다른 생각이 있네. 친구는 선생님한테 친구랑
둘도 없이 소중한데 그렇다고 해서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완전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불완전하거나 부족해도 충분히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게 아무튼 선생님은 이 생각이 좀 다르고요. 친구란 두 신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혼이다. 그러면 친구랑 왜 싸워요? 싸우긴 싸울 수는 있겠네. 그냥 어쨌든 이것도 선생님 생각이랑 좀 다르고요. 이것도 좀 다릅니다. 어떻게 같은 곳을 바라보나? 차라리 마주 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각설하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를 할 건데 도전과 노력, 시간, 우정, 사랑 숙제로 내주면 딱 좋겠네요. 여러분들 다음 원격 수업 전까지 이거를 분류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분류를 해보시는 것 플러스 여러분들은 어떤 명언이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이 명언 외에도 어떤 명언들을 알고 있는지 선생님께 한번 알려줘 볼래요? 뭐 어떻게 알려주냐? 그건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 어쨌든 아침에 수업 듣는다고 고생이 많고요. 선생님도 아침에 수업한다고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교하기 전까지는 꼭 자가격리를 열심히 해주시고 웬만하면 외출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가급적이면 외출하지 않는데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정확하게 착용하신 다음에 외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출하셔서 돌아오셨을 때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요. 그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고 아울러 자기 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